서미근통은 이제 중추신경계에서 통증을 이제 두뇌에서 이제 통증을 해석해서 느끼는 거거든요. 이러한 해석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전기가 합산된다고 표현하죠. 이런 해석되는 과정에서 신경 전달 계통에 문제가 발생하여서 통증을 과다하게 증폭돼서 느끼게 되는 병이 서미근통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실제로 이제 환자들 회진하다 보면 거의 일반적인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환자들처럼 촉진을 했을 때 환자분들은 거의 1시간 동안 아파서 쓰러져 있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서미근통 환자들은 고통은 이제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출산에 맞먹는 고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루 말할 수 없죠, 사실은. 근데 이제 통증은 둘째치고라도 이제 동반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증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수면 장애부터 피로감, 우울증이라는 게 다 같이 오거든요. 통증이 심해질 때 이러한 증상들도 굉장히 심해지기 때문에 단순 통증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러한 증상 때문에 한 통증 자체가 10배 더 이상 고통을 더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미근통증은 이제 정설적인 아직은 많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전적인 소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서미근통증 환자와 증상인을 이제 비교하는 많은 연구들을 보면 실제로 서미근통 환자들은 통증을 조절하는 어떤 물질의 대사 과정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관찰됩니다. 하지만 이런 환자들이 다 병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2차적인 환경적인 요인, 어떤 환자들은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에 아니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당한 이후에 병이 발병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루푸스나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면역 질환에서는 서미근통 환자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실제로 우리 병원에 있는 한 100여 명 이상의 루푸스 환자를 조사했을 때 서미근통 환자들이 대개 15%, 20% 이상 발견되고요. 실제로 많은 류마티스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대개 15에서 20% 정도, 특히 루푸스 환자에서 15에서 20% 정도 서미근통증이 같이 동반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미근통증은 이제 아무 이유 없이 이제 전신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죠. 하지만 이제 병원을 일단 처음에는 이제 작은 병원, 개인원을 갔는데 전혀 이상 소견이 없고 또 통증과 더불어 피로감과 함께 우울감, 수면 장애가 같이 동반됐을 때는 서미근통을 한 번 정도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진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예전에는 압통점을 눌러서 우리 몸에서 통증을 대표할 만한 압통점이 18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한 11개 이상 되면 서미근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압통점을 누르는 검사가 조금 시행하기 힘들다 보니까 서미근통증을 진단하는 설문지가 있습니다. 이제 서미근통 환자들의 증상을 이제 설문지로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설문지에서 서미근통이 합당하다고 보이면 서미근통으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법은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 즉 이제 신경전달 물질의 체계 이상 소견이나 대사 이상을 교정해주는 약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토닌 같은 물질을 이제 올려주는 이제 약제를 쓰거나 또는 이제 글루타메이트 같은 통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신경전달 물질을 좀 억제시켜주는 이러한 계통의 약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미근통 환자들에서 가장 중요한 게 꾸준한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약물 치료로는 충분히 효과를 보기 힘들고 약물 치료만으로 효과를 보는 데는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의료진의 약물 처방과 함께 꾸준한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통증이 있을 때는 운동을 무리하게 진행하기보다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본인에게 가장 맞는 운동을 하나씩 찾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많은 연구에서는 이제 요가나 타이치 아니면 수영 같이 전체적으로 운동 강도가 높진 않지만 전신을 스트레칭 시켜줄 수 있는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력에 반하여서 이제 되게 관절이나 근육 쪽에 무리를 덜 하기 때문에 환자가 무리 없이 시행할 수가 있고, 특히나 물 같은 경우에는 진통 효과가 있다고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서미근통 환자들이 되게 사우나나 이제 목욕 같은 걸 자주 하는데 이런 물의 진통 효과도 조금 한몫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서미근통 환자들은 이제 한 과만으로는 치료하기 사실 힘듭니다. 하지만 이제 우울감이나 이런 정신과적인 문제가 약할 경우에는 서미근통 치료제 중에서
이제 통증도 억제시키면서 우울감을 호전시키는 약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우울감이 있다거나 우울감 증상이 심해져서 자살 충동까지 있는 경우에는 꼭 정신과와 같이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이제 효과적인 이 방법은 사실은 없고요. 이제 일반적인 건강 생활을 꾸준히 유지하는 거고요. 꾸준한 운동과 함께 스트레스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경우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구분해 내기는 좀 힘듭니다. 이제 서미근 통증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전신 통증이죠. 이제 CRPS 같은 경우에는 국소 통증이 굉장히 심한 경우가 많지만 서미근통은 어느 한 부위뿐만 아니라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상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위치를 바꿔서 나타날 수가 있고 한꺼번에 여러 부위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결국 길게 보면 서민고통 환자들은 전신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이게 보면 대표적인 게 CRPS 같고요. 이제 뭐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뭐 디스크, 말한 척추 질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엑스레이 영상 소견으로는 거의 호전됐는데 통증이 지속되는 이제 환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과정도 서민근 통증과 같은 통증의 지속 원리가 작동한다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병률이 2%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제 만성 통증, 서민근 통증에 해당하지 않지만 만성 통증을 지속적으로 만성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는 대개 10% 가까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중에서 전신 통증과 함께 우울감, 수면장애 등의 세계 여러 나라의 연구 조사를 종합해 보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보면은 2% 정도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로 보면 최근에 이제 서미근통 진단 기준이 조금 폭넓게 이제 서미근통증 진단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 전 국민적인 이제 조사를 해보면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서미근통 환자들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조기 진단이 사실 중요하고요. 적절하게 처음부터 치료를 해서 꾸준히 치료받으면 조금이라도 이제 증상이 호전되는 질환임을 환자들이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서미근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단체나 복지단체, 무슨 또 보험회사, 연관돼 있는 단체에서는 서미근통증을 하나의 병으로 인식을 해야 되고 지지를 해줘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